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포럼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연주 서울대학교 AI 융합교육학과 학과장님께서 AI 교과 융합교육의 방향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의 유연주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 사범대에 올해부터 이제 신설된 AI 융합교육학과 대학원의 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AI 교과 융합교육의 방향 및 쟁점이라는 그런 주제로 저의 이제 짧은 소견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저는 이제 전공 분야가 통계학이고 통계학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인포메틱스라고 해서 유전자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해왔고, 그리고 이제 수학교육과에서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평가, 알고리즘 개발 연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이제 AI 교과 융합이라는 주제에 대한 경험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이 분야의 이제 교육적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짧은 소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서울대학교 AI 융합교육학과가 이제 다른 대학보다 한 학기 이제 늦게 시작이 돼서 학과를 운영하면서 AI 교과 융합에 대한 경험을 이제 조금씩 시작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깊은 얘기를 못 드릴 수는 있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도 이제 조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 AI 교과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AI의 기술을 교육에 활용한다라는 그런 것하고 조금 구분이 되는 융합 교육의 그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각 교과의 고유한 내용하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을 접목해서 융합적으로 교육의 어떤 내용으로서 다루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필요한 이유들은 사실 인공지능이 이 각 교과에 원래 고유했던 어떤 주제들을 다루는 문제 해결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교과의 어떤 내부적으로도 이제 이런 주제를 우리 교과에서 다루는데 이것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용해야 되는 방법들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이제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학생들에게 잘 교육해서 미래에 이제 인재를 기르겠다 그런 목표 안에서도 이 인공지능의 역량, 교육해야 되는 역량이 무엇이냐는 그런 논의에서 AI 플러스 X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어떤 다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과와의 내용적인 융합이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든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교육의 목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양한 분야와 융합이 될 때는 그 분야의 어떤 특수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제 다른 형태로의 융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AI 플러스 X의 역량은 그냥 되게 광범위한 어떤 역량의 측면도 있지만 각 영역별로 되게 세분화된 역량이 필요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교과 영역별로 그런 역량이 좀 다르게 정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AI 플러스 X 혹은 AI 교과 융합 역량에 대해서는 그 인공지능 기초라고 하는 이제 교과목이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2015 교육과정이 있고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 연구가 진행하고 있고 이제 곧 개발이 될 텐데, 기존 교육과정에 추가가 돼서 작년에 인공지능 기초라는 교과와 그리고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교과가 추가가 됐습니다. 인공지능 수학 교과의 교육과정 연구에는 이제 저도 참여를 해서 이제 이 과정을 좀 이제 지켜봤는데, 인공지능 기초의 교육과정에 보면 인공지능의 원리와 기술을 활용해서 문제 상황에 적합한 해결 방법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이런 언급이 교과의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을 어떤 다른 분야의 문제 해결에 이용하는 그런
능력과 태도가 인공지능 교육의 목표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체적인 성취 기준으로 또 많이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아예 뭐 단원의 제목이 문제 해결과 탐색 이렇게도 되어 있고, 이제 이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배우는 것들을 다양한 문제 해결에 이용하는 것을 성취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교과의 경우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교육 과정에서 융합 역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보 처리 역량들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교과의 입장에서도 융합 역량 자체가 강조되면서 또 동시에 이제 정보 처리 역량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이제 새로운 영역이 들어오는 것과 함께 인공지능과 교과가 융합되는 어떤 그런 필요성과 여지들이 계속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론에서도 이런 역량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각 교과에서도 골고루 핵심 역량으로서 문제 해결과 정보 처리, 활용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융합교육, AI 융합교육의 어떤 필요성이 어느 정도 당위가 이제 성립되었다고 본다면,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융합교육의 다양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융합교육에 대한 어떤 컨텐츠를 개발하거나 할 때, 이제 그냥 뭐 어떤 재밌는 AI 소재가 있고 교과 연결을 해봐야지 하고서는 이제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을 떠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융합교육과 관련된 연구에서 융합교육의 연결성의 유형이라는 것을 보통 이제 5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5가지 유형이 계열적, 공유적, 연계적, 조직적, 통합적이라고 해서 이제 차례대로 융합의 강도가 좀 더 강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열적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교과의 내용을 위계적으로 배치를 해서 다른 교과의 내용을 이용해서 이제 또 다른 교과의 내용을 전달을 하고, 이런 순서적인 어떤 배열 정도에 그치는 계열성을, 연결성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공유적인 연결성의 경우에는 이 교과들을 융합적으로 다루면서 각 교과의 학습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해서 융합교육을 이제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계적인 유형은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교과의 내용을 서로 연결하면서 이제 융합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이제 조직적, 스레디드라고 하는 이런 성격의 융합 교육은 각 교과의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떠나 그 교과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좀 더 넓은 그런 범교과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위해서 여러 분야의 내용을 조직화해서 엮어내는 그런 수준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정보 처리 역량을 위해서 여러 교과의 융합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적인 융합이라는 것은 이런 단계가 좀 더 심화돼서 여러 분야를 간학문적으로 통합을 해서 아예 새로운 교육 과정이 생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런 이제 5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여러 가지 각계 교과에서의 이런 연결성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AI 교과 융합에서 어떤 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예시를 조금 이제 제가 들어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수학이 있겠습니다. 수학은 뭐 계열적으로 융합을 한다고 하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울 때 수학의 어떤 내용을 이용하니까, 예를 들면 벡터를 이용하니까 벡터를 먼저 배우고 벡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배우고 이런 계열을 따라 진행을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성이라고 하는 어떤 연결성을 수립한 그런 융합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행렬로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이미지 데이터를 다룰 때 이용을 하니까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인공지능의 교육 목표와 그리고
행렬을 배운다는 수학 교육의 목표를 함께 도달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이제 공유성이 성립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연계성 이런 것은 이제 뭐 주제가 있는 거죠. 컴퓨터 비전이라는 주제라든지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연결을 하고, 뭐 조직성은 데이터 리터러시다 이런 범교과 역량을 중심으로 조직화를 하고, 통합성은 이제 제가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교과가 새로 생겨났다고 했는데, 과목이 생겨났다고 했는데 그런 과목이 생길 정도로 이제 통합이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구성이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도 이제 이런 융합적인 교과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학의 이제 여러 연결성의 예시 중에 공유 예시를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올해 교과서가 나왔는데, 교과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다양한 어떤 이런 연결성의 유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벡터나 행렬이, 사실 이제 행렬은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었고 수학에서, 그리고 벡터는 좀 뒤에 배우는 내용인데 인공지능 수학은 고1 수학을 배운 후에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벡터와 행렬을 모르는 채로 인공지능 수학을 다루면서 벡터와 행렬의 개념을 좀 가르쳐야겠다, 그런 의도로 이제 그 교과서가 꾸며지는데, 그러면 이제 공유적인 융합이 이제 보여지는 그런 챕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에 대한 정의와 함께 이 벡터는 텍스트 자료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시로도 사용이 되지만 또 텍스트 자료를 나타내는 벡터로 나타내서 그것을 다루는 것과 관련된 인공지능의 어떤 목표도 동시에 달성하면서 벡터의 연산과 정의 등을 배우는 것을 한꺼번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연결성의 유형을 인공지능 수학 교과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과학 교과에 대한 것도 연결성과 관련해서 다양한 예시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인공신경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모델이 신경세포의 어떤 정보 전달 과정을 모델로 하기 때문에 생물의 개념을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그 자체로 계열성이 성립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과학의 여러 가지 목표와 인공지능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연계적인 융합의 예시를 생각을 해보면, 연계적인 융합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다루면서 이 주제에 대한 교육을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분야의 교육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후변화라는 주제를 이제 도입을 하면서 인공지능과의 어떤 융합적인 교육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어떤 과학적인 그런 능력을 키울 수도 있고, 그리고 기후변화를 위한 뭐 앱 같은 것을 소개하면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수집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고, 또 인공지능이 뭐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환경 오염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그런 예시 같은 것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한번 그러면 기후변화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 적용 아이디어를 개발해보자, 뭐 이런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학, 수학은 조금 관련이 깊어 보이는 그런 과목이지만 다른 과목도 가능할 것이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여러분이 많이 하실 수 있을 텐데, 국어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과의 접점이 의외로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자연어 처리라는 그런 분야가, 인공지능의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텍스트 마이닝이나 감성 분석이나 번역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국어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언어로 된 다양한 이제 자료와 정보 그에 대한 그 해석,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과의 접점이 여러 측면으로 많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저는 뭐 대학의 영재 프로그램에서 감성 분석에 대한 이제
R&D 프로젝트 같은 것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뭐 댓글 데이터를 뭐 분류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이제 평가하고 왜 정확도가 충분하지 않은지를 논의를 할 때 보면 뭐 우리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지만 그게 놓치는 어떤 부분이 언어의 어떤 특성에 기인한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국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더 나가지 못하는 거죠. 이제 언어의 특성을 어떤 공통적인 패턴으로 이해를 시키고 언어에 대한 이해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없으니까 이제 제가 시도한 융합 교육은 조금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발견해보고 느낀 점으로 쓰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국어 선생님들과 이제 같이 시도를 한다면 훨씬 더 풍부한 수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인공지능 기초 교과서를 보면 이제 뭐 음성인식과 언어이해 같이 아예 이제 단원이 있으면서 언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그런 교과서에 보면 이제 여기 캡처 드린 것 같은 뭐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이런 언어 분석의 내용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어과와의 접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단순히 조금 소개하는 측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어교사 입장에서는 국어과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 또 활용할 수 있기를 이제 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과 같은 경우에도 이 많은 인공지능과의 접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 사회과의 문제의 해결의 방법이 이제 많은 사회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식 정보라든지 또 각 영역에 따라서는 그 좀 더 인공지능과의 그 접점이 많은 영역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주제를 잡아서 하는 이런 연계적 융합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측면으로도 이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회과에서 이제 불평등이라는 주제가 통합사회의 한 이제 영역인데요. 사회정의와 불평등이라는 그런 단원이 있습니다. 불평등과 인공지능 주제에 대한 융합 교육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인공지능에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논의하는 얘기가 인공지능의 어떤 편향성 사례가 많이 관찰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수집하는 데이터의 편향성이 사회적인 편향성을 좀 닮아서 그거를 거르지 않고 이제 그 인공지능의 활용 결과에 나타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언급을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인공지능의 원리와 연결해서 배울 수 있게 하고 또 이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융합 교육도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교과와의 융합이 다양한 측면 유형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어떤 내용을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각 교과의 지식은 조금 이렇게 체계화가 이미 된 그런 영역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AI 플러스 X에서 생각할 수 있는 융합은 교과 지식과 함께 또 실생활 문제들에 대한 융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생활 문제에 대한 융합 역시 이 5가지 유형으로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런 영역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교과에서 실생활의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접근할 수가 있고 또 뭐 정보교사들이 AI 플러스 X 교육을 시도할 때 또 실생활 문제와의 융합 같은 것을 시도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 어떤 특정 정립된 교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까지 포괄하는 그런 융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생활과의 융합 예시는 예를 들면 최근에 무인점포가 많이 생겨났고 무인점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어린아이들을 무인점포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생활적으로 밀접한 주제가 돼서 무인점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계적인 융합 수업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개념과 사례와 문제점 조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조사하고 또 외국의 아마존과 같은 사례를 다루고 그리고 해결 방안 같은 것을 다뤄보는 그런 수업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유형과 관련해서 교과 융합이나 실생활 융합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해볼 수 있을지 예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AI 교과 융합을 이제 실현하려고 할 때 이제 좀 키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이 데이터 기반의 어떤 교과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교과 교육이 AI 융합이 좀 어렵게 보이는 측면이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교과 교육의 데이터 기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은 이 AI와의 그 융합에 어떤 접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음악 교육에서도 음악을 듣고 느끼는 감정에 대한 학급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음악의 특성에 대해서 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인공지능과 연결되는 어떤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이게 가능할까 싶은 그런 교과도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업을 한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전환이 AI 교과 융합에 좀 필요한 어떤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뭐 AI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이런 그 시대에서 교과 교육에서의 어떤 문제를 다루는 접근법, 내용을 가르치는 접근법이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또 전환될 필요성이 내부적으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형 외에도 이제 AI 교과 융합 수업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업 설계의 어떤 모델이라든지 또 융합 수업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인 그런 내용이 AI 교과 융합에 맞춰진 내용으로 조금 이렇게 제시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뭐 수업 설계 모형의 단계 같은 것이 뭐 10단계 절차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AI 교과 융합 수업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런 단계를 구체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점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좀 따라서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단순히 기존 설계 모형을 적용하는 측면이 아니라 이게 융합 수업이라는 특성 그것과 이제 만났을 때 어떤 컴포넌트와 단계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히 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학습자와 상황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어떤 핵심 역량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이제 이 수업을 설계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AI 교과 융합을 위한 교사 역량에 대한 얘기도 이제 지금 AI 융합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정리가 잘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시점인데요. 일단 뭐 일반적으로 기초 소양과 뭐 AI 원리 이해하고 도구 활용 능력이 필요하고 뭐 데이터 기반 전환 능력이나 그다음에 뭐 동향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 설계 능력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 외에도 그냥 그 교과별로 특수한 어떤 AI 융합 소양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포함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교사의 입장에서도 이제 AI 플러스 X의 교사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교수 지식을 갖춰야 되느냐 이런 것도 또 각 교과에서 출발한 분들과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세분화된 교사 역량과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교과 융합 교육의 해결 과제라고 해야 되나요?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 계속 말씀드린 대로 AI 플러스 역량 필요하다.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교과별로의 세분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교과별로 주로 관련된 내용, AI의 내용 영역이 다르고, 그다음에 교과별 출발점도 좀 다르고, 주제들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 세분화된 역량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관련된 교사 전문성 역시 그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에서 출발한 선생님들과 이제 뭐 정보교사에서 출발한 선생님들 모두 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AI 교과 혹은 AI 플러스 X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한계를 보완하는 교수 모형이나 시스템 같은 것이 이제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제도화해서 뭐 아예 한 교과를 한 학기 동안 같이 가르치는 형태를 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적인 교과목들이 많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인공지능 수학이 이미 이제 생겨서 그것이 이제 통합교과로 보여지고 고교 학점제를 위한 새로운 과목들이 이제 새 교육과정에서 많이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되도록이면 많은 교과에 이런 인공지능 융합 교과목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융합 교육에서 이제 적절한 계열성, 위계성의 확보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에 관련된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의 발달 단계나 학습 경로, 위계 등을 고려하지 못한 어떤 교육 시도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계열성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AI 교과 융합 교육의 방향 및 쟁점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현주 학과장님의 발표를 들어보았는데요. 융합교육의 유형을 먼저 제시해 주시고 그 틀을 바탕으로 수학, 과학, 국어, 사회교과의 구체적인 또 융합교육 예시를 제시해 주셔서 이론과 실제를 바탕으로 융합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명확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또 AI 융합교육에 필요한 수업 설계, 교사 역량, 해결 과제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 주셔서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많은 문제들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소중한 통찰을 공유해 주신 유현주 학과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